이번 주차는 마케팅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발전 과정을 보면요. 마케팅의 발전 과정은 예전에도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건을 생산하면 팔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생산 컨셉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재화나 용역이 희소한 시대에는 무조건 파는 것보다는 생산하면은 모든 것이 팔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지나고 경쟁이 격화됨에 의해서 품질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품질 컨셉 마케팅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판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판매 컨셉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고객 중심의 어떤 고객 맞춤형 마케팅 컨셉으로 넘어온 것이 최근의 마케팅 컨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기업이 단순히 물건을 제조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올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마케팅이 현재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의 그 마케팅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마케팅이란 고객과 파트너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전체 사회에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조하여 이를 알리고 전달하여 교환하는 활동과 일련의 제도 및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학회에 의하면 고객이 상품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을 비롯해서 구매를 위하여 투자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고객이 상품으로부터 얻는 가치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 즉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케팅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객의 상품 구매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상품으로부터 얻는 가치를 알리고 또 이 모든 비용보다는 월등히 상품의 가치가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을 더욱 매력 있게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력 있게 만드는 모든 활동으로 마케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품의 가치와 비용 간의 차이를 더욱 크게 벌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활동인데요. 고객이 상품으로부터 얻는 가치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을 차감한 고객이 순가치를 극대화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마케팅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력을 마케팅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케팅 효과는 큐레이팅을 통해서 밸류를 높이는 것입니다. A 프레임에서보다는 B 프레임에서 같은 길이라도 더 길게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A 프레임에서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B 프레임에서는 길이가 더 길게 보입니다. 이 이유는 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A에서의 환경에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보다는 B 프레임에서 서비스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도록 이렇게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마케팅의 하나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마케팅의 관련 범위는 거의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B 프레임에서와 같이 마케팅을 통해서 같은 길이라도 더 길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게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영역에서부터 과학의 영역까지 총망라를 하게 됩니다. 즉, 예술의 영역에서 경험, 직관, 창의적 사고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예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러한 예술 영역에서 발견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수학, 통계, 컴퓨터 기술과 같은 어떤 사실 위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이러한 활동들까지, 예술에서 과학까지 마케팅의 영역은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마케팅의 그 레벨을 한번 보시면, 이 마케팅은 회사 차원에서는 전사적 전략을 수립하는 미션과 비전, 즉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이를 위해서 우리는 BCG, 즉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프레임인데요. 아니면 맥킨지, 이 맥킨지사에서 만든 프레임을 활용한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전략 사업 단위별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5 forces라든지, 아니면 본원적 전략, 그리고 밸류체인, 즉 가치사슬 전략, 아니면 자사와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분석하는 경쟁사 분석 툴을 활용한 전략부터, 또 마지막으로 제품 수준의 경쟁 전략까지, STP, 4P 플러스 3P, 즉 7P, 그리고 전략, 차별화 전략, 이러한 것까지, 이 회사의 전체 레벨별로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모두가 하나의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마케팅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케팅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플랜부터 실행 단계,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PDS라고 합니다. 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마케팅의 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케팅 그 세부 항목으로 보면 마케팅의 그 상황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 경쟁 분석, 환경 분석을 하게 되고요. 마케팅 전략 수립 단계에서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표적 시장을 결정하고, 그 표적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억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포지셔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단계에서 제품 전략, 그리고 유통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그리고 촉진 전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략 수행 결과의 통제에서는 전략 통제와 전략 정보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마케팅 상황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듯 PDS 전략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부합하는 고객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의 연속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앞에 마케팅 정의와 그리고 시간에 따른 PDS 전략을 합쳐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 원리는 고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찾아오게 하는 모든 활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즉 홑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who와 how의 중간 영역을 찾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과 실행과 그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사이클을 가지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즉,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전략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전략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다시 한번 STP, 포피 믹스, 포엠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면 후에 해당되는 것이 STP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what에 해당되는 게 포피 믹스라고 보시면 되고 how는 포엠, 즉 사람, man, 기술, 메소드, 그 다음에 자금, money,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이렇게 해서 포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포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포엠은 내가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포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다시 합하면은 고객을 위해서 STP, 이 STP가 뭐냐면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인데요. 어느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베니핏을 제공하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7P 믹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량화된 밸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것을 세우고 또 4M 관점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건가를 산출을 통해서 이 밸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은 이 7P 믹스를 통해서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고객을 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4M, 즉 비용이죠.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밸류를 극대화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플랜 투 C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케팅 원리는 한번 포피 믹서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 포피 믹서는 솔루션으로서의 관점입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후에 대해서 어떤 what을 제공할 건가, 즉 고객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또 고객이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솔루션으로서 포피 믹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가치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라고 했는데요. 즉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 가치인데 이러한 편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편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비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편익이라는 것은 편리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은 편리함과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뭔가 이익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편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영어로는 베니핏이라는데 프로덕트란 고객이 느끼는 고객이 제공받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편익 관점에서는 욕구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만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비, 시설비, 인건비, 임대료 등이 소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은 어떻게 보면 고객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격을 지불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밸류 대비 아주 저렴하게 지불했다는 그런 가격 만족을 고객은 편익으로 얻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비 관점에서 프라이스를 접근하게 됩니다. 플레이스는요, 이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통 채널에 있어가지고 고객은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구매를 했을 때 구매 편의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결제를 할 때 우리는
카드로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계를 줄여서 편리하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결제를 했을 때 고객은 구매 편의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고객이 전달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유통비에 대해서 고객들은 저렴하게 느꼈을 때, 즉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그리고 구매를 하면서 유통비용은 저렴하게 지불할 때 그때 고객들은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고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브랜드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 제품의 어떤 고객이 생각하는 그런 만족도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에 비해서 고객은 이 지불하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했을 때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케팅의 원리에서 포피 믹스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편익 대비 비용이 적게, 즉 편익이 극대화되고 비용이 적게 들었을 때 우리는 이 고객이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욕구를 만족시키는 포피의 조합으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창조가 되고요. 시장의 입맛에 맞도록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의 원리를 한번 Why, What, How와 STP, 포피, 포행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왜 이 제품을 사야 될까? 즉 Why 관점에서 이 매칭이 되는 것이 결국은 고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STP, 즉 고객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이 최적화된 고객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How 관점에서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포행 관점에서 우리는 내부 자원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외부의 고객과 내부의 하우 관점에서의 나의 자원을 통해서 당장 어떻게 보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통해서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이러한 포피로서의 홑을 우리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듯 마케팅은 최적화되고 매칭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케팅은 Why와 How의 중간인 what을 찾는 그 과정이고요. 필요와 수단의 중간인, 즉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을 찾고 그리고 수단을 최적화시킨 경영 관점에서 중간에 재화와 용역, 즉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해내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STP, 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통해서 그리고 포엠, 맨, 메소드, 마니, 마케팅 관점에서 중간 영역인 4P와 3P 믹스, 즉 7P, 즉 이 7P 믹스를 최적화시켜서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은 결과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즉 코스트 대비 고객이 받는 혜택, 즉 베니핏을 극대화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즉 밸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화살표로 해서 이 차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Why 관점에서는 마케팅 니즈, 즉 시장 수요와 How 관점에서 리소스, 즉 자원과의 관계에서 이 시장 수요 관점에서는 이 what이 밸류가 되고요. 밸류라는 관점, 즉 정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How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이 가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영역에서 what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즉 마케팅은 시장 수요와 자원의 최적화 과정에서 시장의 정성적 가치와
원가 개념의 정량 가격 사이에서 가치를 제시하는 행위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마케팅을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수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외부의 기회인 opportunity와 내부의 어떻게 보면 역량인 strength의 관계에서 이 외부 환경으로서의 그 시장 수요가 많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effec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나의 장점이 많다는 건 자원이 많다는 거고, 즉 효율적으로 뭔가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efficiency 관점입니다. 즉 effect를 극대화시키고 efficiency, 즉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그 중간 영역이 결국은 헛으로서 OS 전략이 되는데요. 이런 OS 전략이 결국 마케팅의 하나의 다른 차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수합 분석에서 외부 기회와 내부 역량을 고려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수합 분석에서 보면 strength와 weak가 있는데 strength 관점에서 4M과 그 다음에 OT에서의 외부 환경에서의 opportunity에서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그리고 technology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 UH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정립을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전체적인 마케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외부 환경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그러면 누구인가 후 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부 역량으로서의 창업자의 역량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와 그 다음에 고객 분석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쟁자가 과연 누군가? 이러한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홑을 한번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앞글자를 떠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로드맵을, 즉 이 기술이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오래 갈 건가, 그러한 수명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TRM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현재 키워드가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느냐 또는 감소 추세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TRM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 속에 있는 고객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한번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그 증가세나 아니면 크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시장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을 우리는 STP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경쟁자가 누구고, 그리고 경쟁자를 한번 보물로 해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경쟁자들은 어떤 기술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특허 분석과 그리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Five Forces라는 환경 과거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의 대체 상품이 뭐고 그 앞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것인가를 알아보는 Five Forces라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자 분석을 가능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밸류 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경쟁자들이 어디서 물건을 사서 어떻게 제조해서 어떻게 유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즉 이러한 다방면의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고객 분석이나 환경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엠 관점에서 하우 관점에서의 그 강점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최적화된 호흡 관점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 발굴 내용을 보면 4P 또는 7P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PLM,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기술 장벽, 즉 키 석세스 팩터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 수립을 시간에 대해서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그 마케팅 수립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케팅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